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이제 명사 파트를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 명사는 문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품사입니다. 이 명사라는 품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명사의 기능과 역할이 앞으로 문법적인 포인트에도 해석적인 포인트에도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될 거니까요. 꼼꼼하게 같이 익혀보고 또 문제풀이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절한 품사를 고르기 유형을 먼저 다루고 갈게요. 여러분, 품사라고 하는 것의 구분 꼭 아셔야 되는데요. 품사는 기본적인 여러분 단어의 그런 틀을, 그러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들이 이런 그 품사에 포함이 되죠. 그 중에 명사를 고르는 문제는요. 일단 적절한 품사를 고르는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알맞은 어형의 단어를 고르는 유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보기로 제시되는 네 단어의 어근이 모두 같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포인트예요. 보기의 품사가 모두 다른 유형과 혹은 2개에서 3개 정도의 품사가 같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품사가 모두 다른 유형은 품사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문장에서의 역할을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동일하게 2개, 3개 품사가 같은 유형으로 구분을 한다면 약간의 명사가, 사람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사물 명사도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해석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 구조를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모든 품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 구조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품사의 기능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출제 경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이 같은 보기들 중에서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보기의 품사가 모두 다른 경우가 출제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경우는 사실 난이도가 낮은 유형입니다. 품사가 하나하나 다 다르기 때문에 문장 구조만 분석하면 정답 바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해석하지 않고 문장 구조만 파악하면 되니 단순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만약에 2개에서 3개 보기의 품사가 같은 그러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유형은 뭐 이런 거예요. A, B, C, D 요 선택지에서 A, B까지 뭔가 달라요. 그런데 CD를 보니까 좀 비슷하고 CD가 둘 다 명사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물명사, 하나는 사람명사.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품사만 보고 명사인데 하고 이제 뭘 해줘야 돼요? 해석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품사가 같은 보기 중에서 정답을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B번보다 C번 유형이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며 해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도 집어넣어 주세요. 자, 이제는 풀이 전략으로 가볼까요? 보기의 품사가 모두 다른 경우 빈칸 앞뒤의 품사를 파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품사가 정답이 될지 그걸 알아내면서 풀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문장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단순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요. 구조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2-3개의 보기의 품사가 같은 유형, 명사가 2개가 나와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A와 같이 먼저 빈칸에 들어갈 품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줄 거예요. 자, 품사를 먼저 파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정답이 될 수 없는 보기를 당연히 소거를 먼저 해줄게요. 싹싹 지워버리시고 이제 나머지 중에 어떻게 파악하는지 볼게요. 문법적인 지식이나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품사 문제는요. A와 같이 문장의 구조만 또 정확하게 파악하면 빈칸에 들어가는 품사를 당연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유형에서는 가능한 빨리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고요. 시간을 아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하며 푸는 거 당연히 좋지 않겠죠. 우리는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시면서 시간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요 유형은 빨리 풀 수도 있네. 체크 체크 정답 체크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2개가 사람명사고 사물명사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빠르게 해석 포인트를 짚어서 문장을 분석하고 체크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럼 예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선택지를 보니 동사, 그리고 attendance, ANC로 끝나니까 명사, noun이라고 해서 N이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verb니까 V라고, 동사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attendees라고 하는 건, 자, 요것도 명사입니다. attendance도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참석이라는 키워드인지 attendance는 참석자, 사람 명사가 되는데요. attendance도 사실 사람 명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먼저 attendance는 우리가 특별히 flight attendance라고 하면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을 가리키죠. 이런 식으로 사람 명사들도 같이 복합 명사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여기는 참석자고 attendance는 이제 승무원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암기가 베이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얘는 무조건 소거를 하고 B, C, D 중 정답을 선택하자.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must prepare, 준비하는 당연히 주체는 사람 명사여야지. 그러니까 출석이라고 하는 건, 참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버리자. 출석 혹은 참석은 지워버리자. 그러면 참석자인 건지 아니면 승무원을 의미하는 건지를 보자. The flight attendants must prepare the airplane. 당연히 준비하는 사람은 attendanc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문제를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정답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로 넘어갈게요.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사용이 됩니다.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 해석적으로 은는이가, 그리고 목적어는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죠. 보어는 이 형식의 구조에서는 것이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명사의 포인트에서는요. 빈칸 바로 앞에는 또 관사, 그리고 소유격이 있게 되면요. 명사가 정답이에요. 자, 예를 들어 on 다음에 빈칸이에요. 혹은 my 다음에 빈칸이에요. 당연히 얘는 명사 자리죠. 관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격은 항상 명사랑 같이 나오죠. 이런 포인트는 우리가 공식화해서 암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복합 명사를 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함께 확인한 것처럼 flight attendants, 네, 비행기 승무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승무원을. 그래서 그런 복합 명사를 기본적으로 외워둬야지 그러한 헷갈리는 유형에서 빠르게 정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명사 역할로 가볼게요. 명사는 문장에서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반복이에요. 계속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해주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줍니다. 빈칸의 위치가 문장의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라면 당연히 명사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갈 때 이게 주어고 동사고 이게 보어고 찾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일단은 동사를 먼저 찾으면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장은 되게 간결해서 동사가 바로 are making이고 the supervisors가 주어고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요. 여러분 조금 복잡한 구조가 나오면 동사부터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세요. 자, 그럼 the supervisors, 바로 상사들이요. are making, 뭐뭐 하는 중입니다. New schedules, the new schedule이니까 새로운 스케줄을 supervisors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준 거죠. 자,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해준 포인트예요. Mr. Phillips, 주어, repaired, 동사, the copier, 복사기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got it 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병렬 구조로 여러분 이런 포인트도 잘 보셔야 되죠. 필립스가 got it too. get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형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문장 형식 보니까 got it. it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the copier이겠고요. 복사기를 to work 하게끔 해줘도 돼요.
O형식 구조로 사역동사처럼 목적어가 뭐뭐 하게끔 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copier, 복사기가 to work properly again, 다시 제대로 작동을 하게끔 하였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 구조 중요했으니까요. 지금 이 문장은 복습을 한번 꼭 해주시고요.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위치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치사의 목적어. 여러분, 전치사라고 하는 건 아직 개념이 조금 어렵고 전치사 이렇게 많은 거 다 외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토익에서 전치사 문제도 되게 자주 등장하며 전치사와 어울리는 이런 명사나 또 동사 포인트 문제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요. 습관적으로 전치사가 등장할 때마다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우리 전치사라고 하는 이 품사는요. 항상 외롭습니다. 외로운 친구예요. 그래서 명사가 항상 뒤에 등장한다는 게 문법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명사는 명칭이 정해져 있어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줄 거거든요. 이 개념은 나중에 어떤 문법적 특징에서 계속 등장할 거니까요. 전치사, 그리고 이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라 함은 전치사 바로 뒤에 명사가 등장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명사의 자리다라는 것까지 공식으로 우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확인해 볼게요. Shoes are currently on sale at the department store. at 장소에서 뒤에 명사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 진행 중이에요. 세일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리고 이 명사의 키워드는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부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동사의 목적어. 자, 이제 조금씩 개념들이 어려우시는데 여러분,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준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to sign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문장 전체 볼게요. 질문 형태고요. Who has the authority?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In this office.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요.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권한일까요? To sign the contract. 투부정사가 이렇게 동사가 to를 붙여서 다른 품사에 기능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명사, 형용사, 부사 다른 품사에 기능을 해주지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특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sign이라고 하는 동사는 무언가를 서명하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의 특징을 지녔잖아요.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contract,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런 권한을 누가 가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sign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의 목적어, 그래서 이것을 준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끊어서 뭐뭐 하는 것을 컨트랙트를 사인하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석을 하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명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격 보호는 이형식 구조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Mr. Hyde 씨가 is the director이다. 요렇게 하이드 씨가 the director이에요 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호 자리에 이렇게 활용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격 보호로 가볼게요. 오형식 구조로 어떻게 생겼죠? 오형식은?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자, 먼저 적어보시고 저랑 맞춰볼게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 이렇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요런 명사가 나열이 됩니다. 그럼 문장 구조에서도 활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존스 씨가요. consider이라고 하는 동사는 오형식 대표 동사 중 하나죠. 자, 그러면 Janet이라는 목적어를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The top employee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top 직원 중에서도 최상위야
라고 여긴다. Janet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왔다? 명사구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는 이렇게 주격 보어 자리도 가능한데 목적격 보어 자리, 즉 보어라는 것과 우리 짝꿍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보어 자리는 일단 두 가지가 있죠. 명사, 품사 중에 명사랑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명사가 요 자리에 올 수 있어 라는 걸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명사의 자리예요. 빈칸이 관사나 소유격 뒤에 있으면 명사가 와야 한다.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자, 관사 플러스 명사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관사 under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문장을 보니까요. increase 자리에 이렇게 빈칸이 젖어 있어요. on이라고 했다면 사실 이제 불특정한 것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나타낼 때 또 on이라는 특징이 쓰여서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그래서 단수 명사라서 이렇게 단수 수동태, 동사니까 비동사의 단수형과 이렇게 PP 형태가 사용이 됐습니다. next week 괄호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사 다음은 누구 자리다? 명사 자리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가 나온다라는 것도 사실 짝꿍이에요. 소유격은 누구랑 항상 같이 나와요? 나의 무언가. 문장을 말할 때 갑자기 나의 라고 끝난다면 정말 어색하죠. 그래서 지금 문장처럼 that competitiveness라는 키워드. 경쟁력이라는 거죠. ted의. 그래서 항상 apostrophe s가 붙는 요 형태. 고유명사에 apostrophe s가 붙는다면 이거는 당연히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명사의 소유격 형태 알죠? my, her, his.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it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보다 보면 it랑 또 혼동하기도 하는데 it 이렇게 apostrophe 없는 형태가 바로 소유격의 형태죠. 자, 그러면 우리 복합명사로 갈게요. 자, 여기부터는 우리 별표 한 곱하기 무한대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어휘를 몰랐어요. 세트로 이루어진 거 몰랐어요. 이거는 오늘 분명히 한번 한 3번, 4번 정도 적어보시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려운 것만 조금 골라서 볼게요. 첫 번째 라인이에요. account number, 계좌번호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advertising, campaign, campaign에서 advertisement라고 하지 않고 advertising이라고 하고 있어요. 광고 캠페인, advertising campaign 같이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ssembly line, 우리 factory 소재에서는 항상 등장하죠. 조림 라인, assembly line.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attendance rate. attendance라고 하는 건 참석이라고 하는, 출석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여기에 rate라고 하는 비율이 붙어서 참석률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ank transaction, 명사의 나열인데요. 은행, 거래라는 게 복합 명사처럼 활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어휘는 우리 별표를 치도록 할게요. 우리 독해하다가 benefits라는 키워드를 문맥적으로 잘 해석을 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어떤 소재에서요? benefits packag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소재에서요. benefits s가 붙어 있고요. package라고 하면 이익, 상품들의 패키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우리 여러 번 적고 읽어보시고 혹시 내가 이게 익혀지지 않아? 그럼 문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benefits 패키지 치시면 인터넷에 다 나와요. 문장, 아주 예쁜 문장이 나옵니다. 그거 적어보시면서 어떻게 문맥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보드 미팅이라고 하는 건 이사회예요. board meeting, 이사회. 얘도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keynote speaker, 기조 연설자예요. keynote speaker. 우리가 컨퍼런스를 진행하거나 이런 소재를,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항상 등장하는 게 speaker 혹은 keynote speaker이죠. 그래서 같이
묶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meeting agenda, 회의 안건. 거의 모든 복합명사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따라 읽어보시면서 지금 아예 난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office supplies, 사무용품이고요. performance evaluation. performance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포먼스를 먼저 떠올리죠. 약간 공연 같은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떤 소재에서는 당연히 공연이라는 표현으로 활용되기도 하겠지만 evaluation이라는 키워드는 같이 나오고 또 직장 생활하는 소재라면 당연히 업무 평가라는 단어로 복합 명사로 활용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production facility. production facility라고 하는 키워드, 생산이라고 하는 명사형과 시설이라고 하는 facility가 만나서 복합 명사가 됐습니다. 생산 시설, production method, 생산 방식. 여기에 만약에 produce라고 하는 키워드, 명사어휘도 있잖아요. 농산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칭을 하면 정말 어색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복합 명사는 나머지 키워드가 될까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 안 돼요. 실전 문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production facility인 거고 너무나 당연하게 production method가 정답인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적으면서 생산 시설, 생산 방식 이렇게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quality requirements, 품질 요건이라는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business expense, 사업 경비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 별표를 조금 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그런 어휘일 수 있어요. contingency plan, 비상대책. contingency plan. 아무리 읽어도 와닿지 않아. 이런 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문장을 검색하는 거예요. 사전에. 자, 검색을 하셔서 핵심, 짧은 문장도 좋아요. 여러분, 문장 엄청 길게 적을 필요 없고요. 문맥 파악할 수 있는 짧은 문장을 골라서 노트에 적고 해석을 조금 해보세요. 그럼, 비상대책이라고 하는 게 contingency plan이구나. 요렇게 적고 읽어보고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내용에서 이런 contingency plan이 등장했을 때 충분히 바로 해석에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정말 자주 나오는 customer satisfaction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deadline extension, 마감기한 연장. 이 키워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nrollment form. enroll이라고 하는 건 동사로 등록하다죠. mont가 붙어서 이제 등록이라는 명사가 되었고요. form, 합쳐서 등록 양식 혹은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interest rate는 이자율, job applicant, 구직자, application은 이제 지원을 의미하는 거고 ant가 붙어서 사람 명사가 됐습니다. 직업을 원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즉 구직자가 되었죠. 자, 그 다음 키워드 우리 환급 받을 때 항상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reimbursement form, 상환 양식. 그래서 reimbursement라고 예쁘게 발음할 수도 있겠지만 영국 호주에서는 reimbursement, 이 burst 부분에 강조를 해주죠. reimbursement. 이렇게 reimbursement. 자, 그 다음에 safety inspection, 안전 검사, sales promotion, 판매 촉진. 판매 승진이 아니라 판매 촉진, 즉 홍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sales representative, TIVE로 끝나지만 얘는 사람, 명사.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판매 직원을 sales representative이라고 부릅니다. tourist attraction, 관광지, travel itinerary, 여행 일정표, 그 다음 worker, productivity, 직원 생산성. 자, 이 중에서 내가 분명히 이 둘 중에 빈칸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바로 확인하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러 번 적으면서 암기하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 전반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빠르게 풀 수 있는 품사 문제. 그런데 그 품사 문제에서도 여러분 엄청 쉬운 간결한 문제도 있지만 사람 명사인지 사물 명사인지를 골라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땐 당연히 뭐 하시면 돼요? 해석적 포인트나 복합 명사 외운 걸 바로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 어휘를 골라야 되는 경우는 그 품사의 특징을 생각을 해서 이 주어니까 동사랑 먼저 연결을 해보세요. 혹은 이 명사랑 연결된 전치사구를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본다던가 동사랑 목적어랑 해석을 해본다던가 먼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선택지에서 너무 이상한 것을 문맥적으로 이상한 걸 소거하고 나중에 문장 전체를 해석해서 이제 어휘를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해석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명사의 전반적인 개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함께 명사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명사에서 다양한 개념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개념을 배웠었죠? 복합명사라는 것을 함께 읽어가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유형이 복합명사가 적용되는 또한 빛을 발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택지 먼저 볼게요. produce, 농산물이라고 하는 명사죠. produced라고 하는 건 과거 동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사, 즉 명사와의 관계성이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C번의 productivity, 생산성. D번의 production은 생산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위치상으로 methods를 수식해도 되고 명사랑 함께 나와서 복합명사를 이뤄도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외웠던 production methods라고 하는 이 지식이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D번이 정답인데요. 해석적으로 적용을 해도요. 생산 방식의 변화를 approving, 승인함으로써 야마다 씨는 blank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고 따라서 복합 명사를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고 써보고 암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의 유형은요. in her blank. in her 명사.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A번도 명사, B번도 명사, 그 다음에 C번도 명사, D번만 동사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녀의 무엇인지 이것만 파악하면 끝납니다. 그녀의 뭐에 대한 명사인지 전치사 뒤를 한번 볼게요. Of the new disease which she discovered. 그녀가 발견한 새로운 질병에 대한 당연히 분석이라고 하는 사물명사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분석이 정답이 됩니다. B랑 C번에 있는 analyst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바로 분석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analysis라고 하는 분석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유형입니다. 3번 유형을 보니까요. 일단 A, B, C, D 어형이 다 달라요. line, liner, lining, lined. 자, line이라고 하는 이 어휘는 명사도 있고요. 동사도 있습니다. 자, 일단 명사의 경우에는요. 제품군이라고 할 때 그러한 종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동사의 의미가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line이라고 하면 줄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동사로 줄을 서다. 두 번째로는 지금 clothing, 의류와 관련된 소재이기 때문에 안감을 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자리는 누가 봐도 It's newest 하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간이며 of clothing까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죠. 자, 그럼 당연히 각각의 의미도 알아야 되는데 B번에 있는 liner이라는 키워드는요. 여객선이라는 의미도 있고 안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lining, lined라는 키워드는 이제 분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의류, summer months의 의류, 새로운 신제품군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면 전체적인 문맥을 봐도요. Taylor Fashion스는요.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도입하고자 한다. Introduce, 뭐를요? 새로운 의류 제품군을 도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뭘 위해서? 여름을 위해서. 여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따라해 볼게요. A new line of. 어랑 함께 of랑 line이랑 이렇게 매칭돼서 어떠한 제품군이라는 의미를 형성해 줍니다. 비슷한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of 사이에 이렇게 오는 구간도 있어요. 지금 문장에서는 소유격과 newest로 나눠줬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A variety of. 실제로 이 관사와 of 사이의 명사를 선택해라 라는 유형의 문제도 가끔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세트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정답 선택하시는 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A variety of, 다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양한이라는 의미고요. An array of, 또한 다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둘 다 다양한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A new line of, a variety of, an array of. 자, 요 세 가지를 꼭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정답은 바로 line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유형은요. and 앞으로 관사, 명사 자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잭슨 씨는요. rewrote, 다시 썼습니다. 당연히 뭘 썼을까요? 동사를 쓸 수는 없겠고 명사를 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제안서를 가리키는 명사는 바로 proposal입니다. C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AL로 끝나는 형태는 형용사다 라고 우리가 외우는데요. 예외 표현으로 AL로 끝나는데 명사인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안이라고 하는, 제안서라고 하는 proposal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C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사 문제풀이를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개념 충분히 복습을 해주시고 문제풀이도 접근하는 방식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